낭독 독서 모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 제1부예요. 차례인데 와칭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와칭,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놓는다, 지능을 바꿔놓는다, 몸을 바꿔놓는다, 물질을 바꿔놓는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꿔놓길 원하십니까? 자신의 어떤 것이 변화되길 원하죠? 이야기를 해볼까요? 야, 아, 나는 마음을 바꾸고 싶다. 두 번째, 지능을 바꾸고 싶다. 세 번째, 몸을 바꾸고 싶다. 네 번째, 물질을 바꾸고 싶다.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1번. 물질. 희진 대표님은 몸, 네, 모두 그 중에 마음, 네, 사람마다 틀리기는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기준은 틀린 거예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대우그룹 회장님도, 정주영도, 이건희도 다 가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게 바로 와칭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바꿔놔야 할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음을 바꿔놓는다.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 적이 있기 때문에 다 그 마음을 하는데 그 마음을 알죠.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아이 키울 때 막 싫어 싫어 목청이 터지라고 울어대는 아이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아이에게 나오네. 엄마가 그건 안 된다고 했지? 되게 그렇게 얘기했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음,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를 쓰죠. 같이 나가면 저거 사줘. 하면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돼? 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그냥 막 누워서 땡 쓰면 그냥 놔두고 와버려. 아, 네. 아이가 얼만큼 낳아두세요? 우리 상윤 대표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막 떼쓰고 울면. 아니,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저가 애가 없다는 걸? 그래요? 네, 그걸 아, 모르셨구나, 아직. 네네네. 근데 말을 안 해줘서 제가 몰랐죠. 아이고, 네, 네, 네. 그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 14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억누르려고 하면 고무공처럼 자꾸만 튀어오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이런 것을 바로 아이러니 효과라고 하죠. 억누르려고 하냐면 고무공처럼 자꾸 튀어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가가 가서 뭐라고 해요? 얘, 너 저 게임 갖고 싶지? 그러면 아이가 울다가 어떻게 해요? 멈추겠죠. 자신의 불만을 끄집어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순간 아이의 울음이 멈췄어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밀성우님이 희진 대표님 네. 말하기 어려울 테고 15페이지 홍밀성우님이 대화의 내용을 읽어주고 해설은 우리 상현 성우님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 너 저 게임기 갖고 싶지? 내가 자신의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순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도 엄청나게 갖고 싶단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 그런데 저게 얼마인지 알아? 아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내저었다. 굉장히 비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는 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저걸 갖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째,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사는 거야. 동전을 모아도 좋아. 둘째, 누가 선물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넌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니? 방법은 너 스스로 정하는 거야.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중에 돈 벌어서 살 거예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아이였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언제 난리를 떨었냐는 듯 깡총깡총 사라졌다. 아이는 왜 울음을 뚝 그쳤을까? 낯선 내가 무서웠거나 내 설득력에 감동해서였을까? 나는 그저 자신의 불만에 함몰돼 있던 그 아이가 그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해줬을 뿐이었다. 그 불만은 바라보는 순간 저절로 물러갔다. 오케이, 여기까지 낭독 화이팅. 너 자, 화이팅. 양도 울며 떼, 화이팅! 남쪽 화이팅. 감사합니다. 울며 떼쓰는 아이 어떻게 달래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할 수 있겠죠. 요즘에도 보면은 예전보다는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떼쓰면 아글아글 쓰면 오는데 엄마는 너 버리고 갈 거야! 이만 안 들어! 이러고 가버리거든요.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죠. 마음을 만져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친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이가 왜 울음을 그쳤어요? 꼬박꼬박 모아서 살라고 마음을 결정했어요. 꼬박꼬박 마음을 모아서 살라고 결정을 했어요. 아이의 중요한 거는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불만을 끄집어내서 제 삶의 관찰자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 불만을 누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불만은 쉽게 사라진다. 그러면 내 안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친구 자취방 옮겨 다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성남에서 온 친구고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을 텐데 이 친구가 저한테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회사를 갔다 왔더니 제 짐을 다 싸놔가지고 그때 반지하에 살았는데 대문 앞에 놨어요. 그러면서 딱 있냐나 이러고 문 탁 닫는 거야. 음, 그게 밤이었거든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불만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든가. 야, 너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 되고, 지금 여기 어디가? 왜 이랬더니, 빨리 있냐, 나가! 이거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와, 나중에 이제 좀 막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가 또 연락이 와요. 야, 이 나쁜 년아, 너는 나를 그렇게 쫓아내냐? 내가 갈 데도 없는데 뻔히 알면서? 그랬더니, 내 전화 안 받으려고 하다가 받았더니, 그러는 거야. 야, 양년아, 너는 맨날, 회사 가고, 나는 집에 있고, 너는 교회 가고, 주말에도 나하고 안 놀아주고, 이씨, 나쁜 년, 막 이러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근데 제가 그때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선생님, 저 집에 내려가야 되고 있어요. 제 친구가 저를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 막 이래. 친구 자취하는데 저 쫓아내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가야 돼. 내려가야 돼요. 그랬더니 방을 하나 얻어줘가지고 제가 계속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내 안에 치솟아 오르는 이러한 화가 난 일, 저처럼 황당한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던 분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세요. 없었습니까? 그러게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했을 때가 화가 났었어요.
그죠? 그런 내가 억울한 하지도 않은 일을, 말을, 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는 말로 이렇게 듣나 봐요. 난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듣냐면 앞에 말을 듣고 뒤에 말은 안 들어요. 경험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말은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갈씩이죠. 두 갈씩 문장으로 말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서로 얘기하다가 결론에 가서 딱 하잖아. 앞에 것만 기억하고 뒤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지. 얼마나 황당합니까? 음,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은 이 책을 보면서 어디에 종이접기, 아니, 종이접기가 아니라 귀접기를 해놨을까요? 귀접기 어디에 해놨을까요?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문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합니까? 네, 해주십시오. 네. 16페이지에 보면은 식당에 갔는데 샐러드 접시를 종업원이 엎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이거 나지. 화가 나죠. 우리 정규 대표님이 신사인데 직원이 여기다가 샐러드 접시를 엎었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정규 성우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세탁비 내놔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뭐라 그래. 그냥 네? 용서해야지 뭐. 용서해야지 뭐. 이 실수로 그런 건데. 응? 물티슈 갖고 닦아달라고 그러지. 우리 정규 성우님이 진짜 화가 나요. 내가 중요한 미팅에 지금 바이어를 만나는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시간은 없고. 그럼 화가 안 날까요? 여러분 그래도 나지. 어떠세요? 화나지 그때는. 그러면 그 화를 표출을 해요? 그냥 옷을 닫고. 우리 희진 성우님도 나보다 더 당황할 직원에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네, 이분들은. 이게 낭독을 하면 이렇게 천사가 되는 거예요? 네, 16페이지에 보면 샐러드 아까 소스와 진짜. 좋아요. 유수성우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페이지. 아, 16페이지 어디요? 어디? 첫 번째, 아, 샐러드 소스와 유리 조각들이. 아, 샐러드 소스와 유리 조각들이 내 바지로 마구 쏟아져 내렸다. 얼굴이 찡그러졌다. 오른 바지 쪽이 온통 샐러드 소스에 뒤덮였다. 엉망이 된, 엉망이 된 바지를 입고 사무실에 들어들 생각을 하니 화가 치솟았다. 예전 같으면, 반사적으로 화를 냈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화에 휩싸여 괴로웠다. 심장이 뛰고 눈이 충혈되고 도끼가 온몸에 퍼져나갔다. 나는 화는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니 당연히 나와 한 몸뚱이라고 생각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여기까지. 네. 네. 어떠세요? 샐러드 소스와 유리 조각들이 내 바지로 다 묻었어. 근데 괜찮습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올까요? 아, 안 되죠. 쉽게 안 나오죠. 맞아요. 아, 네. 이럴 안 때는 되지. 무조건 화를, 화를 분리시켜 놓고 해야 돼. 이게 살짝 뭐 조금 튀었다 이러면 그냥 물티슈로 주세요. 제가 닦을게요 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유리 조각도 샐러드 소스 바지에 잔뜩 묻어나죠. 근데 화를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음, 근데 이럴 때는 화를 분리시켜 놓고 해라. 눈에 안 보이는 팥덩어리도요,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음, 것처럼 캠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이 캠도 심지어는 생명력이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을 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화책에 보면 집안에 뭐 책들이 있고 연필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자는 사이에 지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한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도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화도 어린아이처럼 달래줘야 합니다. 가슴에 품어두고 떼어내지 않으면 내가 정신병에 걸려요. 막 멀쩡하게 아이가 군대에 갔어. 정말 똑똑했죠? 근데 아이가 군대 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구타를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옛날 얘기예요. 당했는지 애가 정신병에 걸려서 온 거예요. 딸도 둘째, 셋째도 다 누구한테 밀어준 거야? 첫째 아들한테 밀어준 거야. 근데 그렇게 갔다 오니까 정신병에 걸려와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둘째인데 계속 돈 벌어서 가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형도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객관화 시켜야 돼요. 객관화. 17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사진기로 찍은 인간의 에너지장은 감정과 건강 상태에 따라 에너지장의 형태와 색깔이 변합니다. 내가 좋은 기운을 내뿜으면 좋은 기운이 나오고 이게 악한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몸에서부터 그것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파장이 나가는 거죠. 막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객관화 시켜놓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불쌍해. 예를 들면 내가 남편이 이 분리해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쌍해 보이는 거 자는 것도 불쌍하고 가엾고 그런 생각 안 드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자의 입장에서 아내가 불쌍하다고 저만 그렇습니까? 아, 여러분 말을 안 하시네. 근데 17페이지에 보면 접시 떨어뜨려서 깜짝 놀랐죠? 미술을 지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종업원도 네, 마음에 놓였겠죠. 자, 그러면 지능을 바꿔놓는다. 18페이지 지능을 바꿔놓는다. 예, 관찰자 효과는 내 머리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온 문장을 읽고 그것을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음, 안 하시네. 책을 우리 희진 음, 성우님하고 제가 동화쌤이 열심히 읽어드렸는데 우리 정규쌤도 들었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말하는 실력도 늘고 하는 거죠. 19페이지에 보면 빈민 지역이 있어요. 1학년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아이들로 하여금 학자가 누구인지, 학자가 학자의 무슨 정의를 뜻인지,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은 학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스스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를 학자라고 설명을 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줬어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었는데 학업 성취도가 이렇게 쫙쫙쫙쫙 올라가서 1학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2학년 수준에 올라가고 3학년 수준에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선생님이 믿음을 주고 학자라고 불러주고 애들이 스스로를 학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3학년 수준까지 올라가서 선생님이 너무 축하하면서 여러분 2학년생입니다라고 이렇게 상장인지 표창장인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줬더니 애들이 바뀐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낭독 파이팅. 안도 화이팅. 놀랍죠? 자, 여기 보세요. 네. 그래서 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자는 새로운 걸 배우고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은 학자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습득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톡방에 보냈는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불리고 싶습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불리고 싶으세요? 내가 불려지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되는 거죠.
우리 희진 성우님, 노래하는 낭독 종달새 김희진의 방입니다. 낭독 화이팅! 운동 화이팅. 네, 우리 동아쌤은 말로, 썼으면 말로 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방금 컨닝했는데 학자가 좋겠습니다. 학자요. 네.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는 학자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동주쌤도요, 말할 수 있으면 말로 표현을 해주세요. 말은 내 것이 됩니다. 자, 우리 정규 성우님, 자연이. 모르잖아요. 자연이, 자연인 되고 싶으세요? 남자들은 대부분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 우리 신랑 그거는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네, 우리 동주쌤은 참 좋은 선생님. 좋습니다. 우리 유수 성우님, 무엇이라고 불리우고 싶으세요? 음, 거기 영화 줄리 앤 줄리아에서 나오는 그 줄리가 그 블로그로 이제 막, 블로그로 막 이렇게 썼는데 요리를 막 올려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셰프라고 말하고 싶어요. CF. 네, 네, 써놓으세요. 이것이 다 우주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음, 그리고 누가 기억을 해요? 내가 기억을 하고 같이 있는 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네. 홍미 성우님, 공정의 바다, 멋진 성우. 음, 좋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냈어요. 톡방에 보면. 네. 소리 안 들리죠? 소리 안 들려요. 아, 제가 표창장. 표창장 이거요? 이거 사진? 2025-1호 표창장 이름 김희진 에반 소속 낭독 독서 모임 위 사람은 성실하게 낭독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어 이상을 수여합니다. 한국 십시일강 예술교육협회 김형수 에서 한 장과 축하합니다. 네 축하 우리 노래를 한번 불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아,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상품은 커피 쿠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표창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일 챌린지, 땡큐 챌린지에서 끝났을 때도 주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우와 짝꿍님 역시 대박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커플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동주하고 희진 성우님 커플이 아주 베스트인데요. 지금 이 시간 생각난 김에 짝꿍 칭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수 성우님의 짝꿍은 누구일까요? 저요. 네. 네, 홍미 성우님 먼저 칭찬해 주세요. 네, 유수성언니 밝은 얼굴로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수 성우님도 화답을 해야 되겠죠? 네, 아까, 나는 멋진 성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좀 멋있습니다. 네, 멋진 성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낭독가 성우 감사합니다. 되기 바랍니다. 네, 상현쌤의 짝꿍은? 어, 저희, 지금 그, 저희 짝꿍은 심정규 선생님입니다. 심정규 선생님. 네네네. 네. 네, 근데 네, 일주일 동안 짝꿍 칭찬을 한 번도 안 하시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네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막 정신이 없어갖고 짝꿍 칭찬을 못했는데, 진짜 심정규 선생님은 참여 자체가
예, 참여 자체가 눈이 부시고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이 꽃들이 많은 데서 나비 한 마리가 찾아온다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예, 같이 응원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낭독 화이팅! 낭독 화이팅. 정규 성우님 이렇게 얼굴을 좀 더 보여주시면 좋겠네. 여기 이마만 보여가지고요. 네, 칭찬 받았으니까 또 칭찬해줘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밝은 모습 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나비는 말이 짧아요. 우리 희진 성우님 한번 칭찬해줄까요, 동준 성우님? 네, 동주 성우님도 우리 희진 성우님을 서로 한번 칭찬 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성우님이라는 이제 짝꿍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한 줄을 뽑아낼 때 동주 성우님이 그 전날 보냈던 메시지들이 이렇게 힌트가 되고는 실마리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저도 칭찬을 하지만 제가 칭찬하면 그걸 갖다가 거의 곱절로 고마워하시기 때문에 칭찬의 복리가 항상 아침마다 경험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파이팅! 화이팅! 네, 짝꿍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칭찬을 하면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기분이 게 상대를 칭찬하면서 제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어 구사라든지 이런 글 쓰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짧아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짧게 칭찬글을 남기면 우리 짝꿍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짝꿍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짝꿍을 칭찬하기 전에 또 책 속 문장이 떠오르는 거. 야, 대단하십니다. 어쩜 이 짝꿍이, 네, 멋지십니다. 우리 모두 박수. 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새우도 볼록 튀어오르게 합니다. 네, 한 장을 넘겨보면 20페이지가 있어요. 20페이지에 보면 성적만 그럴까? 예술적 재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대요. 연하와 선하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우와.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틀린 거야. 아, 나는 낭독 독서 모임을 한 달만 해야지. 나는 6개월만 해야지. 아니야, 나는 평생을 할 거야. 피아노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세 명의 아이한테 물어보죠. 넌 음악을 얼마나 오래 할 거지? 전 1년만 하다가 그만둘 거예요.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할 거예요. 전 평생 하며 살 거예요. 이 세 개의 질문 중에 어느 누가 가장 위대 표현이 그런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몇 페이지예요? 20, 20페이지. 20페이지. 네. 네네. 평생 한다는 분이 제일 잘합니다. 예. 나는, 그냥 한 달만 할 거야. 6개월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평생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하고는 이것이 완전히 틀리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 자,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무려 몇 배나 뛰어 올랐어요? 네 배나 뛰어 오른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평생 하겠다는 아이들은 설사 일주일에 20분만 연습하더라도 1시간 반씩이나 연습하는 다른 아이들보다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죠. 내가 낭독을 평생 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소리도 자신감도 스피치도 더 잘한다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걸 정하는 거. 네, 평생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잘해요. 내가 평생 숟가락 난타를 할 거야. 평생 동화를 할 거야. 그러면은 그 뇌도 그렇게 세팅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냥 뭐 해봐서 잘하면 하고, 아유, 못하면 안 해. 그러면 이 뇌가 어떻게 돼? 그렇게 세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겠다는 마음으로 또 우리 유수성은 셰프면 셰프 평생 가야지. 그렇게 세팅하는 네. 거하고 아이 한 달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 효과가 없어요. 음, 자, 단지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단순한 시각의 차이가 재능의 차이를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벌려놓는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음악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재능이 무려 4배나 뛰어오릅니다. 나는 낭독가야. 나는 성우로서 살아갈 거야. 하는 순간 실력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서울 생활 와가지고 서울 친구를 만났는데 홍수가 말 좀 빨리 해라. 구렁이 담 넘어간다. 아이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막 이러는 거. 근데 제가 지금은 말도 제대로 잘하고 있죠. 예, 춘년이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낭독을 하다 보니까 내가 평생 낭독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사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관찰자 효과를 낸 뒤에 머리가 트이게 되는 거죠.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바꿔놓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꿔놓고 두 번째는 몸을 바꿔놓는다. 그러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도 깜짝 변신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만병의 근원인 뱃살도 바라보면 저절로 쉽게 빠져나갈까? 우리가 지금 뱃살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에요. 이 중년이 되면서 어떻게 배만 더 나와. 그런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똥배가 들어간대. 자, 중간쯤에 보면은요, 내 배가 출렁거리면서 지방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순간, 먹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배가 진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와칭을 하는 순간 생각을 했어요. 제 이마에 주름살이 있잖아요. 제가 주름살을 노려보면서 주름살아 펴줘라, 펴줘라, 펴줘라. 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까? 난 어떤 걸, 뭐요? 응? 똥배, 똥배, 자, 똥배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야.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자, 내가 걸어다니면 지금 하면서도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아, 내 똥배가 쌀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랬더니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네네, 마지막 달라보면 움직임을 생생히 느낄수록 그만큼 제대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불과 몇 주 만에 똥배가 쏙 들어갔다. 오, 놀랍지 않아요? 33인치에서 31인치가 됐대. 생각하는 어머나. 거에 따라서 틀린 거죠. 자,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똥배를 빼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자, 몸을 네, 바꿔놓는다. 어느 분이에요? 똥뱃살 안 빼고 싶어요? 아니요, 빼고 싶어요. 자, 22쪽 홍미 마지막, 사모님이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30분쯤 걷다 보면 실제로 배가 텅 비어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 그런 느낌을 갖고 걸으면 기분도 좋고 기운도 더욱 솟아오른다. 몸속을 바라본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몸속의 움직임을 느껴본다는 뜻이다. 움직임을 생생히 느낄수록 그만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불과 몇 주 만에 똥배가 쏙 들어갔다. 덕분에 지금은 허리 사이즈가 31인치 이하로 줄었다. 그렇다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틀 동안만 건너뛰어도 그 놈의 똥배가 또다시 슬금슬금 튀어나온다. 걷기 운동을 안 할 땐 똥배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낭독 화이팅! 자기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아, 저도 생각날 때는 지하철에 이동할 적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쫙 서 있다가 또 순간 다른 생각을 하면 그것도 잊어먹어요. 그럼 다시 몸이 풀어져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다녀야 된다는데
그게 21일만 계속 하면은 습관이 된다는데 그러면 습관은 이게 평생 안 되는지. 제가 이제 성당이 집에서 한정거장 거리예요. 버스 한정거장 거리인데 내가 그거를 바쁘다는 핑계로 차를 타고 다녔어. 항상 차를 타고 다녔는데 마침 시작할 무렵에 차가 조금 이상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차가 너무 덜덜거려서 이게 가다가 멈출 것 같아. 그러던 차에 왓칭도 있고 이 사람이 뭐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하고 체중 문제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이제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걸어 다니면서 그냥 이분이 말했잖아요. 천천히 걷지 말고 빨리 걸으라고. 그래서 묵직이 떨면서 딱 빨리 걸어.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세 번 걷고 이런 게 쌓이면서 내가 5월 달쯤에는 조금은 더 슬림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걷는데 예전에는 한 번 걷는 것도 되게 캑캑거렸어요. 그리고 막 칭찬하고 너무 잘했다. 근데 이제는 두 번도 가고 지난 금요일인가는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야 됐어. 세 번인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와, 살 빠졌겠네. 근데 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선배가 금요일 날 나 이렇게 보더니 아니 왜 이렇게 똑같아? 초쳤네. 뭐 이제 하면 되지 뭐.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93, 안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갔다 와서 배고파서 막 먹으면 말짱 도루묵. 그거 먹고 자. 그래서 그 혈당 다이어트가 있어요, 여러분. 혈당 다이어트는 뭐야? 내가 마음대로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야. 네, 여기 보세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랭거 교수가 열, 호텔 청소부들을 나누어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온갖 증세를 이야기하겠죠. 혈압이 높아요. 너무 높아 걱정이에요. 배도 불룩해서 움직이기 어려워요. 도무지 운동할 짬을 내기 힘드네요. 이렇게 84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15분 시트를 가는 데만 4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진공청소기를 들고 15분간 청소하면 50칼로리가 더 빠져나가요. 방 하나를 청소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이 운동 효과에 대해서 교수가 설명을 해줬어요. 방을 치우는 것은 2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시트를 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랭고 교수가 거기 넘겨보세요. 청소 종료, 시트 갈기 15분, 몇 칼로리 소모해요? 40칼로리, 40칼로리. 진공청소기 15분, 50칼로리, 욕조 닫기. 15분, 60칼로리. 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신 분들 건강검진을 다 해보았어요. 그 중간에 변화된 거 한번 볼게요.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설명을 들은 사람들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몸의 변화를 바라보며 청소했다. 그 옆에 읽어주세요. 체중 허레둘레, 지방, 혈압 감소, 무심코 청소했다. 아무 변화 없음, 고역이라고 여기며 청소했다. 피로 독소 증가,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청소하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 실제로 지방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청소할 땐 오히려 피로독소만 쌓이는 거죠. 우리도 청소하거나 막 할 때, 힘들어. 막 이러면 진짜 그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디 나갔다 오면 필요해. 그런데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 내가 운동한 효과가 난다는 거죠. 내가 지겹게 또 설거지 해야 되고, 아우, 아빠 밥도 해야 돼. 이 중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살이 안 빠져요. 피로감만 쌓이지. 그죠? 생각에 음, 마인드만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할 때마다 살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살이 빠진다. 누가 얘기해요? 링거 박사. 네, 랭고 교수님 이야기를 했죠. 랭거 교수가. 예, 여러분도 무엇을 하면 되는 거야? 생각을 말만 하면 뱉으면 되는 거야. 됩니다. 말만 제, 뱉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침에 알바하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와, 우리 무슨 박수 생각? 한번 보내주세요. 예? 무슨 일 하는데 아침에 혹시 물어봐도 돼요? 롯데 택배 분류 알바하고 있어요.
보면은 음, 이제 와, 막 왔다 갔다 막 움직여요. 그전에는 움직여도 살이 전혀 안 빠지고 그냥 음, 살찌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막 음, 움직이면서 땀도 막 조금씩 흘려요. 아유, 이렇게 하다 보면 음, 살 빠지겠지 하면서 움직이는데 조금 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러고 보니 음. 조금 빠진 것 같지도 않아요, 응, 여러분? 응. 나 그죠? 얼굴 와, 조그매졌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죠? 작아졌죠? 네, 이 세팅하면 음. 된다니까, 비싼 돈 안 들여도. 따봉입니다. 돈도 버시고, 예, 운동도 되시고, 부럽습니다. 네. 그래갖고 요즘 얼굴이 작아졌다고 사람들이, 어? 아, 그러네, 보니까. 이제 네, 그리고 이랬는데. 얼굴에 주름도 하나도 없대요. 주름이 안 보입니다. 주름 안 보여요. 주름 어디다 숨기셨어요? 그게요. 네, 음,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25페이지에 보면 물질을 바꿔놓는데, 물질을. 사람의 몸과 마음도 바꿨는데, 음식하고 세부치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진다 하면은 이게 계속 젊어지는 거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어때요? 물도 바뀝니다. 28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물이 글자도 읽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라고 붙여놓으면 사랑이 싹 트지만 내 몸에 슬픔 딱 붙여놓잖아요. 그럼 이 몸이 느껴. 그리고 이 물도 느낍니다. 여기 보세요. 사랑과 감사 딱지를 붙였던 물의 결정체와 증오, 악마 딱지를 붙였던 물의 결정체가 천지 차이예요. 어떠세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내가 좋은 말을 음, 하느냐, 나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내 몸이 이렇게 되는 거야. 증오 악마를, 의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어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만 먹어. 우리는 어떤 그때 단어를 사용하면 좋습니까? 텔레비에서 한번 그거 나왔었어요. 병에다가 밥을 집어넣고서는 좋은 긍정의 말, 그다음에 안 좋은 말 이렇게 헬스직에 변화하는 거. 그거 한번 본 것 음, 같아요. 여기 책 네. 바로 맞은편에 있죠? 병에다가 밥을 넣어놨어요. 아, 그죠? 네. 그랬더니 아유, 감사 세상에. 사랑딱지가 붙은 밥은 누룩으로 변했죠. 그런데 증오 망할 놈 딱지가 붙은 밥은 검게 썩어서 악취를 풍겼죠. 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살 어, 거예요? 긍정의 말, 감사의 말, 감사합니다. 29페이지 중간에 보면 투덜대면 어떻게 돼요? 투드리가 투덜대면 돼요. 반찬이 없다고 투덜거리며 밥을 먹으면 밥도 나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야. 내가 이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불만을 갖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불만만 가득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 가니까 낭독 독서 모임에 가니까 김영수 대표도 만나고 희진 대표도 호미 대표도 동아쌤도 정규 대표님도 동주쌤도 유수 대표님도 만나니까 정말 일요일 아침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이렇게 좋은 말을 들으니까 내가 삶에 어떻게 돼요? 활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잠자는 시간, 잠자면서 피곤해가지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이 친구한테 이런 중요한 일 맡겨도 될지 모르겠네. 하지만 당장 맡길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상사가 일을 시켜봐. 홍미 대표님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아유, 없으니까 그냥 뭐 팀장 역할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봐.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맡겨도 될까? 막 의심하면서 맡기는 거.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그게 다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 이치로 밥도 불만을 품은 채 당신의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도록 순순히 협조를 해줄까?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실험을 해요. 태국과 인도 여자들 구미가 당기는지 실험을 하죠. 똑같은 음식이었지만 마지못해 꼬약꼬약 먹은 사람들은 어때? 흡수도 안 돼, 흡수도. 살만 치고.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굶주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갔을 때 아무리 맛이 없는 음식이 나왔어도 뭐라고 해야 돼? 아, 맛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맛있다. 그래야 내 몸속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죠. 거기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있죠? 30페이지 보면. 이 네. 초콜릿을 먹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은 정말 건강해지는데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하는 순간 살은 나에게 살쪄요. 붙는다는 사실. 라딘 박사님이 이야기한 거 뭐라고 했어요? 여기 라딘 박사님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 흡수율이 높아진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헤스티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생각의 힘은 거리에 상관없이 대상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화살기도라고 하죠. 화살을 쏘면은 쏜살같이 가서 관역에 꽂혀요. 저는 저희 엄마가 혼자 살기 때문에 좀 많이 아프고 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제 기도보다는 엄마 기도. 잠자기 전에 엄마가 외롭지 않고 평안하게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아프지 않고 그걸 화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아프다는 소리를 안 들으면 좋잖아요.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있잖아요. 절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생각의 힘은 거리에 상관없이 간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화살 기도가 뭐예요? 화살처럼 빨리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아, 유수성우님이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만약에 어딜 가야 되는데 아니 음, 뭐라고 예를 들면 좋을까? 아픈 건 안 음, 되겠. 아, 내가 만약에 아파. 아, 지금 이 치아가 네,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음, 위해서 치아가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말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음, 중보기도 팀이 교회마다 다 있거든요. 네, 기도를 하나님 앞에만 해주죠. 형숙이 음, 집사가 지금 이빨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음, 이것이 치료를 잘 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음, 빨리 완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또 해주죠. 또 치과에 가서 음, 암을 없이 병원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 상황에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인도해 주셔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수술을 아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슝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것을 아,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네,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홍미 대표님 한번 1분 이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크레이션. 네. 머리 짝짝, 어깨 짝짝, 가슴 짝짝, 배 짝짝, 머리 짝, 어깨 짝, 가슴 짝, 배 짝, 머리, 어깨, 가슴, 배 짝짝짝짝. 요즘 이거를 봄으로 하겠습니다. 봄꽃, 진짜 뭐가 빨리 하니까 있죠? 제가 알리잖아요.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해야지. 예, 이게 신체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봄이잖아요. 봄꽃, 얘기해 보세요. 봄꽃, 개나리, 개나리, 신달래, 진달래, 달래, 철쭉, 철쭉, 한수유, 어? 말, 매, 단수유, 어? 매화, 매화, 네. 그러면 머리는 진달래, 어깨는 개나리, 가슴은 철쭉, 배는 매화. 해보겠습니다. 진달래, 짝, 짝, 개나리, 짝, 짝, 철쭉, 짝, 짝, 배, 매화, 짝, 짝, 진달래, 짝, 개나리, 개나리, 짝, 철쭉, 짝, 매화, 짝, 진달래, 개나리, 철쭉, 매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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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렇게 신체적인 걸로 갖고 박수만 쳐도 우리가 박수만 쳐도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1도만 올려도 우리가 암에 안 걸린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 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누가 있어서 소리 내서 못 듣겠다. 그러면 소리 안 내고 웃는 거야. 소리 안 내고 웃는 게 효과가 더 커요. 이게 배출이 안 돼서 그러는지. 그죠? 네. 그러면 뽕빼도 들어갑니다. 어떠셨습니까? 1번 이렇게 웃고 나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여러분들이 카드 뉴스를 안 만드는데 카드 뉴스를 한번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캔바에서 만들어요. 이게 캔바죠. 캔바에 들어오면 캔바 잘 보세요. 네. 핸드폰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소셜 미디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소셜 미디어 눌러서 여기에다가 보면 인스타그램 4대5 정사각형도 있는데 자, 소셜 미디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소셜 미디어 선택하고 정사각형으로 나오죠. 4대3으로 만들어도 되고 내가 편한 데서 만들면 돼요. 뭐 글그램이든 어디지? 글씨팡팡이든 프레젠테이션이든 파워포인트에서 만들든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은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 네, 네. 만들 수 있는 방법. 여기서 디자인을 넣고 싶다. 왜 아래로 쭉 내리면 디자인 많이 있어요. 오늘은 뉴아티크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지우고 싶다. 그러면 지워주든가 저는 이게 옮기면 되겠죠. 지워주든가 옮기면 이거 구름도 구름도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에다가 예, 나머지는 다 지워버릴게요. 글씨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얘를 이렇게 크게 자 잡아당겼죠. 얘를 움직이면 열 십자가 나옵니다. 열 십자. 열 십자 나오죠? 열 십자가 나오면 이게 중간이고 여기에다가 오늘 내가 기억하고 싶은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한 가지, 책에서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의 힘은 거리에 상관없이 대상을 변화시킨다. 다시 한번. 생각의 힘은 거리에 상관없이 대상을 변화시킨다. 예, 글씨가 이게 너무 커졌죠? 그러면 위에서 글씨를 줄여주면 돼요. 글씨 크기 이렇게 줄여주면, 다시 한번 제 말도 들어왔죠? 저는 마우스가 이게 꿀벌 마우스라고 해가지고 말을 하면 얘가 녹음을 다 해줘요. 생각의 힘은 상관없이 대상을 변화시킨다. 글씨를 좀 키워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를 이렇게 크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무궁화 나무가 있는데 얘를 글씨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의 동네 책방. 생각의 힘은 거리에 상관없이 대상을 변화시킨다. 네, 이렇게 해서 카드 뉴스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생각의 힘은 거리에 상관없이 대상을 변화시킨다. 글씨를 추가하는 방법 볼게요. 얘를 복사해도 되지만 왼쪽에 보면 T가 있어요. T에 텍스트 상자 추가. 그다음 낭비금 김영숙 다 쳤습니다. 얘를 글자는 항상 중간에 들어가요. 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짧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유 버튼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다음 보내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에 저장이 됩니다. PC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카톡방에 보내면 되겠죠. 네. 어렵게 생각하시면 캔바로 스마트폰에서 하시면 되겠죠. 이 텔레그램 방은 평생 남나요, 이거는? 이건 안 없어지나요? 제가 없애지 않으면은 네, 계속 남아있죠. 그래요? 네네.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내요? 핸드폰에 있는 거, 여기, 파일 첨부 있죠? 파일 첨부. 파일 첨부 눌러서 만든 거 선택하고. 이게 아닌가? 제가 아침에 성경 낭독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네, 엔터. 추첨 이렇게 가죠. 쌤, 화면 공유 풀렸어요? 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요. 이거 하느라고 바빠. 네. 이거 보내는 방법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에서도 여기 보면 사진 및 동영상 눌러서, 사진 및 동영상 눌러서 내가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선택하고 이렇게 열기, 보내기. 이렇게 가죠. 제가 이 톡방을 없애지 않는 한 톡방은 그냥 계속 남아있고 이것을 어디다 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네이버에 가면 카페가 있죠. 카페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희진 성우님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표창장을 드린 거죠. 여기 보면 카페 글쓰기. 게시판을 뭐라고 선택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 낭디꿈 씨앗밭 6개월 선택하고 자, 사진 지금 이상하다고 느끼는지. 자,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하는 거죠. 기록은 역사다. 기록하지 않는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태그에다가는 낭디꿈, 명낭디꿈 표창장, 이미지 이렇게 쓰고 생각의 체크를 하는 힘을 거죠. 체크하고 거리에 생각의 힘, 상관없이 대상을 여기다가 변화시킨다. 낭디 생각만으로 변화한다. 25년 저는 날짜를 꼭 써놓거든요. 나중에 찾기 편하게. 공고, 일요일. 이렇게 해서 카드 뉴스 만들고 내가 녹음을 한 게 있다 그러면 파일을 선택하고 이거 파일 있죠? 파일 눌러서 내 컴퓨터 10분 녹음 하셔야 되는데 녹음을 안 하시죠? 우리가 오늘은 안 했는데 매주 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에 낭독하잖아요. 자, 땡큐치님이지. 낭독. 예. 얘도 선택하고 열기. 면 녹음 파일도 이렇게 들어가죠. 등록을 해놓으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운영하는 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남아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료가 필요할 때 여기에서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의 힘은 아셨죠? 거리에 상관없이 대상을 변화시킨다.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바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PC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했고요. 자, 35페이지. 왜 바라보는 대로 변할까? 왜 바라보는 대로 변할까? 비밀은 밀입자에 있다. 자, 볼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속속들이 읽어낸다. 그 속마음이 바라보는 대로 변화한다. 밥이건, 몸이건, 물이건, 새부치건 가릴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게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변한다는 거야. 아니, 쇠가 어떻게 휘어질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쇠붙이가 휘어지는 거야. 그 비밀은 밀입자에 있는데, 그러면 내 얼굴도 밀입자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얼굴에 주름살이 펴진다 생각하면
내 얼굴에 주름살도 펴지는 거죠. 36페이지에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이중슬리의 실험 완투가 나오죠. 바라보면 미립자가 직선을 통과해 뒷면에 알갱이 자국이 남고요.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동이.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야.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변하니까. 37페이지 보세요. 이런 귀신이 고칼로릇이 다 있나. 벽면에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 자국들이 다 있네. 내가 바라보면 얘네들은 멈춰 있어. 근데 내가 눈을 돌면 얘네들은 뭔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고 있어요. 바라보면 안 끓어. 근데 잠깐 어디 갔다 오면 벌써 끓어 있죠. 38페이지 보니까 중간쯤에 볼게요. 38페이지 맨 위에 한번 읽어주세요. 왜 내가 바라볼 때만 고체의 알갱이로 행동하는 거지? 당신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친다. 오라, 난 미립자를 바라볼 때마다 미립자는 고체 알갱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미립자가 내 생각을 읽고 고체 알갱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처럼 미립자는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읽어낸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이 핸드폰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는 거죠. 39페이지에 여기 보세요.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가 나오죠. 내가 바라볼 때마다 만물이 변화하는 건 신이 부리는 요술이다. 관찰자 효과가 나옵니다. 관찰자 효과가 뭐예요? 집중. 관찰자 효과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관찰자의 효과. 이 그림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그림이 있는 부분. 네, 울프 박사? 네, 울프 박사. 이처럼 실험, 내가 바라볼 때마다 만물이 변화하는 것, 신이 부리는 요술이다. 미립자들은 제가 할게요. 책이 틀린가 봐요. 네, 미립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 언제나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춰 변화한다.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한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다. 여기가 중요하죠.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 부르고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신이 부리는 요술은 내가 얼마나 깊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다르다. 생각의 층도 다르다는 거죠. 한 장을 넘기면요. 인간이 원하는 모든 정보와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다. 관찰자 효과. 내가 평온을 느끼면 내 마음도 평온을 느낀다. 이 세포들도 평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암이 오는 거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걸 많이 받았죠. 우리 세포 속에는요.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83페이지 볼게요. 크리스타 키스 교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대로 변화해 간다는 거. 내가 자주 끌어당기잖아요. 내 몸도 그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시각화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강당에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이 모였는데 500개에는 인공 감미료를 주고 나머지 500개는 천연 비타민 C가 들어있다. 이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가슴 속에 대세요.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어요?
힘이 강해진 사람들의 봉투를 뜯어보니 한결같이 천연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반면 약해진 사람들의 봉투 속에는 예외 없이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다. 두뇌는 밀분된 봉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깜깜하다. 하지만 뇌 세포도 눈도 없는 몸뚱이는 어떤 봉투에 속에 몸에 이로운 비타민 C가 들어있는지 용케도 알아맞혔다. 호킨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죠. 몸은 두뇌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안 좋은 물건을 내 몸에 품고 다녀야 돼요.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고혈압약을 먹고 있고 당뇨약을 먹고 있고 그런 약을 가지고 다니. 그럼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얘기하면. 사람 마음인 거야. 내가 이거 약을 안 먹으면은 불안한 거야. 그죠? 근데 나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몸은 두뇌보다 더 똑똑하죠. 오늘 이거 배웠잖아. 인공감미료에 천연 비타민C를 갖고 다녔는데 어떤 게 몸이 더 세졌다? 비타민C. 내 몸은 그것조차도 기억을 한다는 거죠. 내가 아프다 생각하면 평생 아프면서 살아. 아우, 나는 맨날 아파. 저희 엄마 그러거든. 아우, 맨날 다리 아파. 이거 약 안 먹으면 죽어. 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약 안 먹으면 못 살게 되는 거야. 오늘부터 바꾸시면 되겠죠. 오늘부터 비타민 C도 꼭 드십시오. 뇌 건강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자, 심장은 두뇌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갖고 움직여요. 우리가 약봉지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내 몸이 기억하는 거야. 그래, 나 약 먹을 시간이 약 안 먹으면 내 몸이 아프지.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야. 고도의 지능을 가진 배우의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플랑크가 의도적이며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이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고 했죠. 누구나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했죠. 누구나 바라보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을 닫고 보시기보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네, 47페이지 우리 희진 대표님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건너가고 깊이 바라보려면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56페이지 깊이 바라보려면 이 부분을 우리 희진 성우님이 깜짝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깊이 바라보려면 일단 1. 마음속의 수다를 잠재워라. 사람은 끊임없이 혼잣말을 한대요.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고 그 혼잣말의 90%는 자기에 대한 건데 그러지 말고 마음속의 수다를 잠재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58페이지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큰 몽골이, 작은 몽골이, 더 작은 몽골이 이렇게 되는데 58페이지 첫째 줄 보면은 수다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머릿속은 그만큼 혼란해진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수다이다. 우리 의식은 항상 이렇게 생각으로 뒤덮여 있고 우리가 생각의 바다에 빠져서 살다 보니 우리는 아, 생각하는 게 나구나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정말 착각이라는 거죠. 생각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언어로 하는 얕은 생각에 불과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59쪽에 가면 두뇌에서 떠도는 이런 그 얕은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사실은 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그 피어오르는 끝없는 구름에서 벗어날수록 오히려 우리의 시야가 투명해지고 선명한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는 한계가 없거든요. 이미지에는 한계가 없고 말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자꾸 잠재우고 마음속의 숫자를 없애버리고 할수록 머리가 맑아진다. 두뇌의 작은 공간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넓은 텅 빈 공간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세계적인 천재들이 항상 말하죠. 나는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서 생각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을 점령한 얇은 생각들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 생각이 들었구나. 이러고 있으면 그 생각이 사라져요. 그럼 또 다른 생각이 또 오죠? 아, 이 생각이 내게 왔구나. 그걸 그냥 바라보는 거야. 그럼 또 사라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바라보고 사라지고 바라보고 사라져서 드디어는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면 더 기승을 부리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뭐든지 억지로 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날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도 당연히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잡념이 막 올라오고 골치가 아플 땐 그냥 어린아이 바라보듯이 따뜻한 눈으로 조용히 감아봐라. 그러면 이제 제풀에 사그러진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들 가만히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 생각들은 왜 나오는 거지? 이 생각의 뿌리는 뭐지? 라고 이렇게 고요히 질문을 하면 점점 내려가서 텅 빈 상태, 공의 상태로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 텅 빈 공간,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원래 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막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념의 존재가 아니라 공. 공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모든 것은 공에서 창조된다는 것. 그것이 방금 전해드렸던 깊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낭독 파이팅! 네, 난독을 화이팅! 잘 나눠주셨는데, 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음, 여기서,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 누군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낭독하는 사람은 신이다, 이 말이 되나요? 그러면은, 붙이기 나름이죠. 응, 내가 낭독하는 사람이 나는 신이야 그러면 나는 신이 되는 거지 뭐. 네, 다른 사람들이 꼭 신이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신이다, 낭독의 신이다 하면 내가 낭독의 신인 거예요. 네, 우리가 김뉴스라고 부르잖아. 그럼 김뉴스인 음, 거고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어제 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각돼서 걸어 나왔죠. 시민들에게만 인사하고 그랬죠. 네,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저도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은 깜빵에 안 들어가고 억울한 사람을 음, 다치게 하고. 네, 맞아요. 여- 네, 여기 한번 질문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든 네, 깊이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속에 수다를 잠재우는. 우리 막 마음속에 뭐 이게 친구들 만나고 누구 만나면 개수다 떨고 싶잖아. 얼마나 쫑알쫑알대고 싶어요, 입에 이렇게. 그죠? 선명한 근데 이미지를 궁금한 남기고. 게요. 잠깐만요. 근데 예. 수다 치료라 그러잖아요. 막 같이 수다 치료. 근데 그게 안 좋은 건가? 왜 안 좋다는 거죠? 수다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응? 예,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받으면 그게 치유가 되는 거죠. 네. 쓸데없는 말을 수다를 떨지 말라는 거지. 어, 수다를 통해서 말을 해야 상담이 되지. 말 안 하고 저 상담 받으러 왔어요. 돈 1,000만 원 들고 와서 상담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상담자가 어떻게 알아? 내담자가 말을 해야지 알지. 문제가 네. 무엇인지 알아야 이야기를 음, 해주죠. 그냥 네.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말 못할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에게 음, 연결하시면 돼요. 제가 상담을 음, 해드립니다. 네.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경청을 해드려요, 경청. 말은 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음. 상담도 하나의 수다 치료죠. 그것도. 예, 예, 네. 맞아요. 네. 고유한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보라. 여기 계란 삶는 것도 나와요. 계란 삶을 때 쳐다보면 안 익는데, 음, 안 쳐다보면 빨리 익는다. 이런 것도 나오고, 지켜보면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로 하는 생각은 이미지를 당해내지 못한다. 의지보다 강한 이미지를 활용하라.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미지를 붙여놓는 거야.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톡방에 무엇을 하나 보내드릴까요? 제가 되고 싶은 것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상상하라고 했죠. 오늘 이미지 보시고 상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시각화를 시켜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낭독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쉼표에서는 한 박자를 쉬는 거야. 마침표에서는 세 박자를 쉬는 거죠. 그것만 지켜도 낭독을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쉬어야 할 때에서 안 쉬고 그냥 뭐 쭉 읽는다.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얘 몇 페이지야? 6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67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이처럼 이미지는 두뇌의 한계를 멀찌감치 벗어난다. 마침표죠. 세 박자를 쉬어야겠죠. 그리고 그러니 의지보다 수만 배, 수백만 배 더 강할 수밖에. 난 TV 인터뷰는 절대 안 해요. 인터뷰 섭외를 할 때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다시 인터뷰 섭외를 할 때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요지부동이다.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이럴 때도 말보다 강한 이미지를 이용하면 쉬워진다. 끊어 읽을 때는 말이 끝나는 부분에서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기 전 끊고 그의 웃는 얼굴을 그려본다. 좋다, 싫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좋다, 싫다, 좋다, 싫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등의 어떤 가치관 판단도 없이 상대의 웃는 얼굴을 짧은 순간 몇 차례 떠올린다. 몇 차례 떠올린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끊어 읽을 부분은 표시를 해놓고 쉼표, 마침표, 느낌표 이런 데서는 박자를 지키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소감을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써보세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낭독 독서 모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 한 줄로 쓰셔도 되고, 책의 내용을 한 줄 쓰셔도 되겠습니다. 쓰다 보면은 글을 잘 쓰게 되고, 말도 잘하게 돼요. 오 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속에서 마음에 남는 구절 한 줄 쓰시고 오늘 어땠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정규 성우님 먼저 이야기를 나눠주실래요? 쓴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십니까? 우리 동아쌤, 네, 마음속에 깊이 바라보려면 마음속에 수다를 잠재워라. 이 말이 저는 가장 오늘 인상 깊은데요. 뭐,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잡다한 생각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마음속으로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머릿속에서 혼돈성에 있다 결국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 근래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수다를 잠재우고 딱 할 것을 빨리 그냥 지금이라도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와칭, 이 마음속에 이 요술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하면서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낭독 화이팅. 네. 난독 화이팅. 우리 상현 대표님은 재주가 많아서 그래요. 종이에다가 목록을 써보세요. 종이에다 쓰든 PC에다 쓰든 목록을 20가지, 30가지 내가 하고 있는 걸 쫙 써가지고 그래서 압축시켜야 돼. 압축시켜서 한두 가지만 가지고 가야죠. 이것을 다 가지고 가려면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축소하셔야 돼, 축소. 세 가지를 넘어가면 안 돼. 세 가지도 사실 많죠. 축소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주 성우님, 마이크 가능하세요? 마음에 생각하자를 넣어야겠다는 생각. 네, 좋아요. 네, 네, 조금 전에 손님 있어가지고. 아, 네.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뭐죠,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끌어당김? 이게 그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이런 게 있구나로만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오늘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넣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독서 모임 어떠셨나요? 느낌? 저에게 질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그냥 뭐 계속하면 저한테 발전이 크게 오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사실은 오늘 전화 안 해주셔서 못 일어났어요. 이게 좀 힘들어서 일단은 최대한 참석해서 제가 성장하는 발판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람을 항상 맞춰 놓으세요. 그래, 5분 전에. 알람은 제가 전화기를 2개를 쓰는데 다 맞춰요. 근데 이제 제가 편의점에서 여기서 이제 잠을 자면서 새벽에 손님이 오면 일어나서 손님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다행히 중간에 뭐 2~3시간이라도 손님이 없어지면 일어나져요. 근데 이게 1시간에 1명이 온다든지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그게 계속 이어져 버리면 이제 못 일어나요. 새벽 그 시간에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 새벽에는 좀 안 하면 안 돼요. 건강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가게가 아니고 가맹이다 보니까 위반을 하면 아, 계약이 파기가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 이 생활이 이어져야 돼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탈피하고 싶어서 그때 OT 때 제가 통화했었다시피 그래서 제가 지금 별의별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와, 알바를 쓰기에는 또 그렇구나. 좋습니다. 우리 희진 성우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부터 30분간 낭독하고 일요일 낭독 모에 참가하니 참 좋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새롭게 만나기도 하면서 책을 더 풍부하게 다채롭게 만나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한 번 읽고 머리에 가슴에 각인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37초 만에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매일의 낭독, 일요일의 독서 모임, 체계적인 구조와 덕분입니다. 체계를 세워 실행해주는 형수 대표님의 해안과 실행력에 감탄, 감사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의 흔적을 블로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하는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홍미 성우님. 네, 서로 나누고 몸은 두뇌보다 더 똑똑하다. 네, 실감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눔도 하고 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수 성우님, 우리 네, 기자님, 미래 기자님, 네, 셰프 기자 하면 되겠어요. 네. 어, 이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뭐라 그랬지? 음식을 하고, 또,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상상하면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제 또 음식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규 성우님, 하실 네, 말씀 없으십니까? 아침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줘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화창하게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독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을 초대해서 같이 아침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만 카메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셀카. 나도, 나도? 네, 어, 네,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셀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네, 나의 작은 생각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좀 줄이시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희진, 후미, 정규, 유수, 네, 동주 성우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만나요.